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게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 주변 지금 사는 그 인근 주민들이 통암 그 전체를 같은 통암반이라고들 표현하는데 통암반 암이 나오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그런 표현들을 쓰실 겁니다. 이제 암이 나오더라도 네. 부분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런데 그게 전체 한 층 속에 다 그거 같은 올라와 있다. 예. 어떤 형태든 간에 주변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통상적으로 이제 암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토사가 나오는 것보다는 건축을 해서 시공을 했을 때 영향은 훨씬 작습니다. 네, 집을 지어 놓으면은 단단하고 기척할지는 몰라도 시공할 지금 때 사고 현재 가능성은 실제 없습니다. 시공하는 부분에서 예, 이제 시공을 하다 할 때. 보면은 진동 때문에 이제 예, 뽕을 그러니까 암을 깨낼 때 공사하면서 뭐 파괴가 돼가지고 옆에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능성들은 훨씬 없는 층이죠. 없어요? 예. 이제 궁금한 게 어차피 이제 그 대목은 아니고 어차피 예. 그거는 뭐 흙을 파내면 예. 적극적 연역 그쪽에 집안이 이쪽으로 했던 저기 압력에 의해서 버티고 있던 것이 물러지다 보니까 예.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토사의 경우고 암방 같은 그런 경우는 토사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예, 예. 그거는 그 상황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안반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구착을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기존에 우리 예. 집 위에 써니빌딩이나 그런 아파트 지을 때도 거기는 지금 지하가 없어요. 아예 예, 예.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좀 지하가 들어있다 보니까 참 발파를 기존에 그 시험 발파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뭐 학교에 그 급식실 어디에 지금 뭐 금이 갔다 어쨌다 하여튼 여러 싸니까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 안반을 통안반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 이렇게 경량으로 돼 있어 안반이 돼 있기는 돼 있다 그 말인데 전체적인 하나의 안반은 아니고요. 열 작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긴 안반이거든요. 그래서 통짜라는 기본적으로 없고 중간중간에 전리가 항상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전혀 문제 없이 관리가 될 수 관리하면서 사업이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광양 중독 행복주택 부지에 대한 집안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부지 주변은 아시겠지만 그 과학부지 옆으로 유치원, 요 밑에 남쪽으로 그 학교, 동쪽으로 단독주택들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집안조사는 그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계획부지에는 아파트 두 동이 계획돼 있고 저수조 등이 뭐 지하층 불착을 위한 가시설 예정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초 설계를 위한 집안조사하고 지하층 터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조사 시 4개소 그리고 작년 5월에 본조사 시 5개소 해서 총 9개소 조사를 했습니다. 시추조사 결과 이쪽 지역들은 그 안반이 상당히 빨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상부에 있는 층들은 대부분 매립층들입니다. 매립층이라는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흙들이 와서 인위적으로 우리 손을 통해서 매립된 그런 층들이 한 0.3에서 1.7m 그리고 붕적층으로 하는 붕적층 풍화토 이런 것들은 1.1에서 1.2m 그래서 대부분 지금 암이 0.3에서 5.8m 구간에서 암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각 토층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풍화토라는 것들은 풍화토 풍암은 이 연암이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풍화 작용을 받아서 토사화돼서 있는 층들입니다. 풍화토 같은 경우에는 풍화토하고 풍암하고 실제적으로 분류하기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분류하기는 힘든데 이제 표준 간입 시험에 의한 N치 요 가지고 50에 10펄 기준으로 50회 타격에 10cm 관입되는 요 기준으로 해서 풍화토하고 풍암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풍암은 실제 현장에서 보면 토사화 드러나면 땅속에서 드러나면 대부분 토사화되는 이런 암입니다. 연암은 지금 0.3에서 5.8m 정도에서 분포했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암들은 저희들이 연암이라고 분류하는 거는 그 실제 코아 해수율하고 RQD 그래서 암질 지수입니다. 이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암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 같은 경우에는 풍화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돼 있고 전리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연암으로 분류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부분적으로 좀 강한 암반들은 이렇게 보통암으로 분류를 했고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9개 시추현 지역 중에서. 그러면 통안반이라고 지금 나오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암 신선한 경우에도 전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아니 그 전체가 통안반으로 돼 있다는 그 말은 이게 암이 전체적으로 분포한다는 얘기죠, 빨리. 통안반이 아니고 그냥 예. 암이 판단이.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암이 나타나는 심도를 갖다가 등고선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 주변 지형하고 실제 조사는 여기는 했지만은 여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들은. 근데 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추정을 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사 결과를 시추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구조물 기초 계획에 따라서 이 기초 바닥선입니다. 기초 바닥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시추 결과를 이렇게 입혀서 설계할 때 보기 좋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부분 구조물 기초 하부선까지 2m까지 대부분 그 시추를 통해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안반을.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추를 하고 나서 시추 공내에서 7일 동안 작업이 끝나고 나서 7일 동안 시추 공내에 남아있는 수위를 갖다가 측정한 결과입니다. 지금 수위 측정 결과를 보면 한 3.3m에서 5.8m 정도에서 수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하 수위 개념은 아니고 안반 속에 남아있는 물일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시추공을 통해서 그 시추공 1호 물 솟구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없었고 시추공 내에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측정한 수위는 지금 3.3에서 5.8m. 요게 대부분 다 안반층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수위가 관측됐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수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콘타로 등고선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시추에서 나온 그 현장 결과를 갖다가 기록한 그 기록지입니다. 이게 시추 주상도라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부의 매립층이 여기 같은 1번 같은 경우에는 0.9m. 여기 어디냐면 위치가 그 산 쪽에 조금 봉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제일 가깝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매립층이 아니라 0.9m. 그리고 이제 원지반이 풍화돼 갖고 나타난 풍화암이 한 0.9에서 2.4m, 두께로는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반은 여기에서 2.4m에서 분포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반의 그 RQD는 40%에서 6%,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 하부 구간 같은 경우는 0%거든요. 요거는 이제 안반이 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암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연암, 보통암, 경암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요 암질 주수입니다. 암질 주수.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시추해서 올려는 시로입니다. 이게 암 시로인데 RQD라는 거는 요 전체 길이가 10cm 이상 전리가 없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cm 가까이 되거든요. 요게 총 1m입니다. 10cm 이상 전리가 없이 채취되는 길이를 갖다가 합산해서 나눈 게 암질 주소가 되겠습니다. 요 기준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연암, 경암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질 주소가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0cm 이상 전리가 없이 나타나는 암반이 없으니까 이거는 0% 되겠습니다. 암질 주소가. 요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연암, 보통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암인데도 지금 이 수직 전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풍화가 많이 되어서 이제 조금 되면 이제 더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풍암처럼 이렇게 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토사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기 전에 시조 해석기관에서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이해들로 예. 저희들이 왔을 때 저걸 전부 다 안반으로 보이거든요. 예, 다 안반입니다. 예. 지금 안반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안반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풍암으로 분류를 했고 2.3m부터 이제 그 하부까지는 저희들이 연암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추하면서 나타나는 전리가 아니고 원래 깨져 있는 전리입니다. 요 전리면들이. 그리고 시추하면서 이제 산자의 단계에서 자르는 것들은 저희들이 신선한 상태다. 그러면 RQD를 같이 측정합니다. 그거는 10m까지 했는데 10.2. 그러니까 요 10.2를 기준으로 한 게 구조물 배했고
하부 1m까지 저희들이 하부 1m. 예, 하부 1m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리들이 많아가지고 RPD 0%로 측정된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우측에 그냥 황색으로 된 거는 뭐죠? 우측에 요거 말입니까? 우측에 3개, 3단, 4단. 비어 있는 거. 아, 요거는 예, 네. 비인 겁니다. 빈 거. 빈 예, 거. 박스가 요게 6줄로 1m짜리가 6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종료가 끝났으니까 요거는 비워둔 겁니다. 나머지 장들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몇 지금. 미터까지 이게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 지금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구조물 계획고 하부 1m까지 무조건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에 뭐 암이 나와도 또 통상적으로 집안 조사를 할 때는 연암이 안반이 나온다 그러면 안반만 확인하고 종료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LH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좀 강화돼 가지고 구조물 계획고 하부 무조건 2m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7m 정도 됩니까? 예, 7m, 8m. 근데 구조물 계획고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m를 뚫었거든요. 여기는 백이동 지역 그쪽입니다. 이쪽이 조금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토사층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물길 따라서 그 이동이 돼가지고 그 있는 층들이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가장 깊게 나타나는 층입니다. 그 내립층하고 풍적층. 이 풍적층이라는 것들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산 밑에 이렇게 쌓이는 그런 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층이 지금 한 2.8m까지 있고 나머지 이제 풍화토, 풍암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안반은 이제 5.8m부터 암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요 하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암질이 좋아서 저희들이 보통암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 기준은 보면 그 RQD가 지금 한 60%, 58%에서 6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암반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기- 실손자 보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예. 방금 이제 10.3m까지 예. 아까 저기 시추를 했구만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현장 시류할 때 예. 시추를 예비조사 4군데하고 본조사 5군데 해서 예. 9부분 했다 그래 예. 않습니까? 예. 그럼 저기 시추한 건 방금 주상도는 예. 어디 지역? 이거는 본조사 때 한 겁니다. 어느 약간 어느 쪽이죠? 아, 위치에 그 위치가 예, 시가 한 제일 거가. 앞에 거. 아, 그 뒤에 나와요? 예. 아, 네. 그럼 이따 뒤에 여기에 보면 지금 처음에 설명드린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산쪽이고 북쪽입니다. 여기가. 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 지역. 지금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게 현장에서 보시면 이쪽은 암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산 밑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매립층, 토사층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좀 많을 거라고 예측되는 데가 밑에 쪽이죠. 더. 이쪽이 암이 네, 더 그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그 네. 방금 그 주상도는 아래쪽에 예, 예. 요거하고 요거. 했던 예. 거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은 대부분 좀 많은 지역이네. 전체적으로 암 예, 지역이라고 빨리 보면 나옵니다. 되겠네요. 예. 그죠? 예. 저 제일 가망성이 없는 데 시추에도 저렇게 암이 나왔으면 예. 전체적으로 암 지역이네. 전체적으로 암이 빨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초 설계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목적에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땅이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 암을 깰라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공사비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부연적으로 제가 좀 기대를 좀 구하고 싶으면 예. 나왔고 했잖아요. 예예. 가장 좋은 지금 그 예상되는 부분에 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샘플 같은 시표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8군데 있다가 그 부분에 비교 같이 또 설명할 겁니까? 아니 근데 계속 같은 사진들이 뒤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사진은 이렇게 제가 해서 다 첨부를 했거든요. 실험자.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통암으로 나온 거 이걸로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기는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리들이 없지 않습니까? 전리들이 거의 없고 지금 RQD라고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제 이 프로테지가 RQD 가지고 암질 지수를 가지고 연암, 보통암 구분하는 기준이 지금 한 LH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면 보통암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한 50%, 60% 정도 돼가지고 보통암으로 구분했던. 나머지 것들도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불착이 연암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훨씬 전리들이 많으니까 불착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봉암은 봉암은 이제 토사라 보시면 됩니다. 사사라고 보는데 네. 봉암이 어떤 때는 또 화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봉암 요즘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성능들이 좋아가지고 봉암은 그냥 뺏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왜 여쭤보냐 그러면요. 예. 만약 불착할 때 예. 주위에 어떤 진동이나 예. 예. 그런 거에 그것이 궁금하니까 만약에 불착이 예, 예. 오게 되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세 가지로 분리한다 그러면 예. 만약 거기서 향약이 필요한 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그건 이제 시공 기술에 이제 관련되는 것들은 요즘은 기술들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소리 없이도 발파하고 발파에 화약을 써서 안 하고 이제 뭐 진동 안 나게 그렇게 하는 진동으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따로 우리 설명드릴 건데. 초기에 잠깐 공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잠깐. 집안전 할 때 네, 네, 이제 불착을 했다고 하면 네. 예, 예. 그때 시축이 이제 우물 뚫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요만한 구멍, 우물 네. 뚫는 그 거고요. 작업을 할 때 벌써 주변에는 진동을 엄청 느꼈다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고 거기 그 조그맣게 그 그래서 농사 짓는 분 한달 정도 계셨어요. 중단을 시켜도 학부모들이 막 그렇게 언성을 높이던데. 학부모님들은 그거는 여기를 이제 설계할 때 집안 조사할 때고요. 네. 제가 시공사 경력경 네. 김동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 저희들이 4월 5일 날 이제 시작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울타리 이제 실층의 비산먼지하고 특수공단 사전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장비는 어떤 장비를 쓸 것이고 시간대는 몇 시간대에 작업을 하겠다 해서 울타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동교회 아까 앞에서 어떤 천공기 오버로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오버로 작업하다 보니까 도로 구간은 도로 전용 허가를 받아서 했고요. 하면서 한 1m 한 50m 정도에서 이제 오버가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이때 암이 좀 받쳐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HB만 박으려면은 천공 위치 이제 간격별로 우선 일반 오버로 이제 라인을 그어놓고 그 다음날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티포 그보다 더 강한 티포 장비를 해야 됩니다. 티포 장비를 해서 그때는 6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좀 저희들 딴에는 이제 저희 학교 유치원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됐습니다. 그거 좀 그러면 그 이따가 집안 그쪽은 상관없이 기초 그 라인 하는데 또 거기에 그거하고 이제 일부 이제 저희들 하려면은 비싼 문제 특종으로 또 세련기를 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내에 단지 우리철 앞에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작업을 제가 지금 울타리 치고 뭐 작업을 했으면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같이 병행을 사실은 저희도 좀 했는 상황은 있습니다. 또 세련기를 자리를 앉히기 위해서 그 작업은 이제 장비를 브레이크 작업을 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등고선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안갈색이 진할수록 예, 빨리 녹는 겁니다. 뭐가 지금 네. 암이 깊게 녹는 겁니다. 깊게 깊은 진도에서. 나오는 예. 그러면 우리 전문가께서 보실 때 이 전체적인 사업 부지에서 예. 자, 이 건물을 짓는데 물론 뭐 아까 다 좋은 안반층이라고 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가용지로 우리가 꼭 비교를 하실 것 같으면 어느 정도가 가용지인가요? 가용지라는 게 이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전체적인 건데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는 좀 연갈색이고요. 예, 예. 우리가 안발이 빨리 녹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우리 본 사업 그 대지로서의 어떤 그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어느 쪽이 더 여기가 이쪽이 지금 사업 부지를 동을 안 치기를 어디가 1동이죠? 여기인가요? 예, 여기가 이제 일동, 아파트 이렇게 동입니다. 101동, 안 102동. 칠 건가요? 예. 그럼 색깔이 좀 다른데 안반이 어디가 더 강한 안반층이라고 봅니까? 안반은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동호선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게 지금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레벨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가 이제 산입니다. 여기가 산이니까 이쪽이 산이 앞으로
지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토사가 실질적으로 조금 아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등고선으로 표시하면 될 거 아닌가요? 지형에 넣고 나지는 예. 등고선 하면 되는데 이 색깔을 유독 이렇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가 지금 81호선이 예, 예. 81호선이죠. 예, 근데 안반은 지금 지난 것은 78호선에 나오고 예. 하얀 것은 87호선에 나온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81호선이니까 여기보다 도로보다 약 한 6m 이상 올라가면 안반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예. 여기가 안반이 바로 받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가 더 진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진하니까 예. 여기가 안반이 좀 깊고 또 뭐 강할 것이다 그런 이제 그 선입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 전문가께 저희가 여쭤보는 거는 이 사업 대상지 내에서 안반층이 어디가 더 견고하냐 예를 들면 이게 저기 발파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층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니 취재 조사를 해보니까 안반이 나와 있잖아요. 안반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이제 연암하고 보통하고 구분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연암으로 판정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부 구간은 보통하고 구분을 했고요. 이제 암의 암질수로 RPD로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구간들을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하다는 얘기지. 어느 지역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제 그럼 이 컬러가 의미는 무의미하네요. 그 산의 높낮이. 이거는 이제 암이 분포하고 있는 높낮이 나타낸 겁니다. 예, 높낮이. 예. 근데 요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노드가 나와 있습니다. 안반이. 이제 기초 설계할 때 실제 이제 조사 안 한 지역들도 추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게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 주변 그 사는 그 인근 주민들이 홍암 그 전체를 같은 홍암반이라고들 표현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하십니까? 통암반 암이 나오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그런 표현들을 쓰실 겁니다. 이제 암이 나오더라도 예. 부분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런데 그게 전체 한 그 이 층 속에 다 그거 좀 올라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속에 여기가 학교고 여기가 유치원이고 여기가 예, 예. 지역 주민이면 여기가 우리 좀 작업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그 위치 속에서도 한 구간 속에 전체 그 안반 속에 예, 다 예, 올라와 예. 있다고 한다면 예. 어떤 형태든 간에 주변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지하를 파괴되면 예. 그런 염려를 지금 다 같은 기정사실하게 그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통상적으로 이제 암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토사가 나오는 것보다는 건축을 했을 시공을 했을 때 영향은 훨씬 작습니다. 일반 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문의점에서 변이도 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안방 같은 경우에는 시공할 때 네, 집을 지어 놓으면은 단단하고 기척할지는 몰라도 시공할 지금 때 사고 현재 가능성은 실제 없습니다. 시공하는 부분에서 예, 이제 시공하는 하다 할 보면은 때. 진동 때문에 이제 예, 뽕을 그러니까 암을 깨낼 때 이럴 때 이제 조금 이제 소리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공사하면서 뭐 파괴가 돼가지고 옆에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능성들은 훨씬 없는 층이죠. 없어요? 예. 이제 궁금한 게 어차피 이제 그 대목은 아니고 어차피 예. 그거는 뭐 흙을 파내면 예. 저쪽에 연약 그쪽에 집안이 이쪽으로 했던 저기 압력에 의해서 버티고 있던 것이 물려지다 보니까 예.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토사의 경우고 안방 같은 경우는 토사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예, 예. 그 상황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없고 안반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구착을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기존에 우리 예. 집 위에 써니빌이나 그런 아파트 지을 때도 거기는 지금 지하가 없어요. 아예 예, 예.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데 좀 여기는 좀 지하가 들어있다 보니까 첫 번째 발파를 기존에 그 시험 발파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뭐 학교에 그 급식실이 어디에 지금 뭐 금이 갔다 어쨌다 하여튼 여러 싸니까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저기 예. 좀 저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안반을 통안반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 이렇게 경량으로 돼 있어 안반이 돼 있기는 돼 있다 그 말인데 전체적인 하나의 안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반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나타나는 안반이 그 화강암지 편마암입니다. 편마암입니다. 화강암지 편마암인데 이 편마암은 변성암이라 그래가지고 열 작용에 의해서 열이 이제 식으면서 이렇게 이제 열 작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긴 안반이거든요.
그래서 통짜라는 기본적으로 없고 중간중간에 전리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많이 석재로 많이 쓰는 화강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리가 작습니다. 다른 한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 학부모들이나 이제 소리를 높게 하는 이게 이제 통한반으로 생각하고 예. 여기를 자극을 시키면 이 주변이 다 한들거리지 않냐 지금 예. 그 논리가. 예. 그분이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저희들은 지금 이게 설계 자료로 드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실제 내려와서 조사를 하면 좀 토목이든지 건축이든지 요걸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진행합니다. 저쪽 민원인들 측에서는 그래 통한반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이런 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 나그 이해가 안 돼요. 시행사에서 보통 이제 주민 설명하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때까지 이제 저도 이거 한 30몇 년을 했는데 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술적으로는 통합반이라는 자체는 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네, 암이 빨리 분포하고 있다. 않는데 네. 대부분 그쪽 공사 구간이 안반층으로 되어 있다. 예, 예. 근데 중간중간에 전리층은 있다. 예. 당연히 전리는 있을 거니까요. 예, 예. 저기 넓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 정도 암수 분포 가지고 공사를 저쪽 가쪽에서 했어요. 그럼 그 주변까지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안반이 워낙 안반층이 많아서. 진동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네. 안반층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만약 굴착할 때는 그리 크게 주위에 어떤 피해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그 주변 현황 그러면 그것도 시공사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지역이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낮고에. 그러면 여기서 발파를 하더라도 힘이 전달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똑같이 같은 심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높고 여기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 전달이 안 됩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힘 전달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돼 있거든요, 입장에서는 지금. 예. 하시는데 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 다들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동에 대한 영향보다 학교에서 네. 여러분 시추 그거 할 때 게이지를 달았다면서요. 근데 그 게이지가 박살 나본 거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사진을 찍어놨던데 유리가 예. 금이 가서 떨어져 버린 게. 그러면 진동이 같다는 말 아닌가요? 그죠? 진동이 안 그리고 실제 또 그러니까 발파를 위해서 진동은 영향이 없을 거고 발파라는 과정 중에 이제 홀도 뚫고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소리가 오히려 더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도 했지만 그 옆에 중동교회가 있어요. 중동교회가 17년 전에 예예. 저기 공사를 하려다가 예. 해서 구건물이 크랙이 가가지고 보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진동으로 인해서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옛날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그 게이지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시공사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걸 여기 맡은 분하고 실제하고 또 시공사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저는 관내에서 지금 발파 관련 기술사 사무소 하고 있는 범진사입니다. 제가 경찰서 화약 관련해서 경찰서를 들여다녀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신 내용을 작년에 들은 바로 이 전라남도에서 발파 허가가 이 광양이 제일 많답니다.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광양이 발파를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이렇게 허가해 주신 의암지구 거기도 지금 현재 발파하고 있고 지금 이게 행복주택하고 가장 유사한 조건에 지금 현장으로 보자 치면 아마 의암지구 뒤에 사우나 있는데 펜스 바로 뒤에서 앞에서 펜스 하나 놓고 뒤에서 발파했으니까 거기는 이제 정밀진동 제어 발파라는 걸로 했었고요. 그리고 의암 와우지구는 발파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저쪽 산동네에서 그때 민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랬고
지금 저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지작물이 멀기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저쪽 서천 주변에 서천 그 바로 건너서 지금 오성 그 급경사지 그거 지금 하고 있고 바로 밑에 도시가스 있고 또 길 건 그 커피별이 커피집 있고 또 동네에 가면은 지금 흥안 2차 옆에 이제 덕진에서 그거 지금 발파하고 있고 주변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발파라는 거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아주 최극의 상태가 서울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그러니까 서울 터미널 밑에 상부의 지하상가 뭐 거의 10m 밑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토목공학적으로 무슨 TRC법인가 뭔가 관 받고 뭐 어떻게 했지만 그거 받고 이제 무너지지 않게만 집안하고 거기서 발파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극소량의 폭약을 써서 하겠지만 저 역시 뭐 경남기업의 그 시공 참여자는 아니고요. 관내에서 이제 화약 쪽 기술사 사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더불어서 의원님들께 이제 관내 또 발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발파 쪽에 좀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어떤 그 장소를 불문하고 먼저 이제 발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시험 발파라는 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옛날에 말고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안다고 먼저 시험 발파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토부 기준에 근거해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폭약을 한 주먹을 넣을 건가 두 주먹을 넣을 건가 그거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시험 발파를 하게 되고 시험 발파를 한다는 거는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타입으로 발파를 해서 주변에 이제 소음 진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 양에 대해서 진동량이 어느 정도 유발이 되는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발파로 해야 되는가 타입을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가 끝나면 본발파가 들어가서 매 발파 시 주요 지점에 소음 진동을 계측하면서 이제 시공 관리를 하게 되죠. 요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안발파 설계 지침인데요. 이거를 좀 테이블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 왼쪽 거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과거에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발파, 미진동 발파, 뭐 용어의 통일이 없었는데 2001년 무렵 97년도부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6가지 타입으로 발파 공법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요 상단에 0.1, 0.2 요게 이제 진동 허용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 0.2라는 거는 광양 경찰서에서 이 국토부 기준하고 상관없이 집단 거주지, 민원 유발지 좀 이렇게 문화적 기준입니다만은 경찰서에서 0.2cm/s 그냥 현장에서 통상 말하는 0.2 카인으로 그냥 그 부관에다 허가 내주시면서 부관에다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 통상 이제 행복주택도 0.2로 일단은 그 진동 허용치를 0.2로 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허용치가 0.2라고 할 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발파 지점과 보안 물건 이런 집들, 교회, 유치원들이 떨어져 있는 이게 거리입니다. 만약 15m가 떨어져 있는데 진동이 0.2가 나올라 치면 0.04km의 화약을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예, 여기는 이제 공법상이고 통상 지금 저 뒤에 내용이 또 있습니다만 가까운 거리는 펜스에서 집까지 또 학교까지 학교 울타리까지 또는 펜스에서 유치원 쪽 주차장 또는 주차장 지나서 본 유치원 건물의 옹벽까지 대략 한 10m에서 15m가 최단 거리가 되고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저는 시공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거리 측정을 안 해봤지만 위성으로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약 한 38m에서 한 40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40m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0.1로 보면 0.28km 정도의 폭약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 공학적인 근거를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들 수 있습니다. 지질 설명하실 때도 현장은 뭐 이렇게 파악하시리라고 잘 알 수 없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가 여기가 이제 빨간 테두리가 이제 펜스라고 치면 이 펜스에서
이쪽 그 학교 그 벽까지 이런 대략 말씀드린 대로 10m에서 15m, 또 이 센터에서 이쪽 재봤을 때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50m, 초등학교 45, 민가 38 정도 대략 이런 정도 거리로 측정이 됩니다. 앞에 또 설명드렸는데 이게 최장 거리를 0.38m라고 보고 진동 허용치를 0.2로 봤을 때는 약 160에서 0.28km 정도 허약을 사용 가능하다. 일단은 그런 그 공학적 판단이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발파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미진동 굴착 공법과 정밀진동 제어 발파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적용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 미진동이라는 거는 폭약을 125g 최소단위 저희들 그냥 국내에서 화약 제조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한국화약과 고려화약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단위 폭약이 100g짜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정도 하나에서 조금 더 사용하는 125g 미만, 그리고 미진동 굴착은 폭약을 사용하는 방법과 기계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통상 이제 아주 그 민원이 많이 유발돼서 발파를 못한 곳에 기계식 굴착, 하람기 공법 이런 거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정밀 진동 제어 발파는 500g 미만, 여기 125g 이상, 500g 미만 이런 발파 두 가지 타입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파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발파 진동 추정식이 있는데 그거를 역산해서 이 현장에 행복주택에 아마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최단 거리인 10m 펜스 바로 옆에서 발파를 한다. 그랬을 때 160g을 장약량을 했을 때 10m에서 1.16 카인,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허용치가 0.2 카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하기 때문에 10m에서는 0.16을 사용을 못합니다. 0.16을 정도의 폭약량을 사용하려 치면 0.2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약 30m 정도가 이격이 돼야 이 폭약을 0.16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실까 봐서 만약 폭약을 거기 현장에서 행복주택에서 폭약을 만약에 사용할 때 몇 메터 정도는 떨어져야 0.2 카인을 초과하지 않는 양이 되겠느냐 해서 한번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본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국에 그 발파 민원 중에서 환경부에서도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그런 사례집을 보면 발파 쪽에 소음 진동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그 진동이 온다는 거는 큰 재앙이 올 징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개미가 집단 이동해서 먼저 알아차리고 이제 이동을 하고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파를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인식을 좀 시켜드리고 시험 발파를 참관하게 해드리고 발파하면서 직접 소음 진동 측정한 거에 이렇게 공학적으로 감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직접 오픈해드려가지고 좀 그런 노력들이 수반된다 그러면 좀 더 개인적으로 좀 원활하게 실마리가 가지고 풀리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은 진동 감지 기준에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테이블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를 하면 이거 단위는 이제 밀리밀리/세큐입니다. 그래서 보통 0.5mm에서 2mm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낀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단위가 2mm이기 때문에 0.2 카인. 저희가 지금 만약에 행복주택에서 발파를 적용한다고 보면 상한선으로 보는 거가 0.2mm. 여기는 2mm고 0.2cm/s니까 0.2 카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전국구니까 강원도고 어디고 부산이고 서울이고 돌아다녀 보면 일반적으로 0.1 정도가 넘으면 사람들이 다 감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사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진동에 대한 것도 주관적인 거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심지어 심장이 튀어나오려고 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정도면은 그냥 공사하니까 봐줄만 하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0.22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진동을 느끼는 그런 정도 진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게이지가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국내뿐 아니고 국외에서도 이런 균열 변이에 대한 실험들이 이미 다 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도 석사 논문도 있고 강원대학교 박사 논문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다 논문이 있는데 발파로 인해서 꼭 발파 진동뿐 아니고 무슨 뭐 브레이크를 친다든가 안 그러면 항타를 박는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진동, 발파 진동에 의해서 없던 균열이 새로 해벽에 생긴다. 그런다 치면은 약 50mm 정도의 진동이 유발이 돼야지 균열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다고 보면 여기는 이제 건물에 피해가 일어나는 사람이 감지할 때도 피해가 일어나는 수준이고 근데 저희들은 상한선을 2mm로 놓고 둘 거거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대부분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사실상 균열에 뭐 없던 균열이 생기고 또 있던 균열에 3mm 정도, 0.3mm의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정도가 약 50mm 정도의 진동이 유발이 돼야지 뭐 전국 어디서나 50mm의 진동을 유발하면서 발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2mm 정도에서 벌써 민원이 발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발파 공학적으로는 충분히 균열 피해 없이 발파는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나오는데 그거에 앞서서 민원 때문에 사실 못하는 내용이고 네. 예. 이거는 학술적으로 공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공학적으로만. 그러면 혹시나 진동이나 발파가 지형이나 암석층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 수직인지 수평인지에 따라서 영향 받아야 받습니다. 받죠. 예. 그거 고려된 거예요? 예? 고려된 거? 이거는 그냥 받는데 공학적으로 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받는데 그거는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런 거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하는 말로 불발을 잘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불발을 잘 받는 돌이에요. 그래서 다시 역산을 해서 뒤집어 보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돌이. 전리가 아까 많다고 그러셨죠. 그럼 전리가 많으면 이 작은 충격에도 돌이 잘 깨집니다. 그리고 잘 안 깨지는 돌들은 관내에서는 사곡 이런 돌들, 화강 편마 이런 돌들 굉장히 강합니다. 돌들이. 이쪽 돌들, 강동석산 뒤쪽, 이쪽 고리해서 금너리 그쪽 돌들이 광양 관내에서는 가장 강한 돌들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폭약을 같이 쓰더라도 반 틈만 써도 잘 깨진다는 소리죠. 이제 통암반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죠. 이 지구 자체가 사과 껍질처럼 사과 껍질만 벗기면 다 밑에가 돌입니다. 저 사막 같은 경우도 모래 걷어내면 거기에 다 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형 차에서 흙이 토사가 어느 정도 지형 차인데 아마 주변에서 유치원을 지을 때나 학교를 지을 때나 집을 지으실 때 얼마 안 파도 돌이 받치더라 해서 통암반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 뿐이지 어디나 가서 이제 고저 차이에만 있을 뿐 다 통암반입니다. 우리 밑에는 뭐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모든 암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기다가 통용을 시켜도 돼요? 하여튼 요거는 암석 혹시나 그 아까 우리 집안 조사서 보니까 이게 뭐 하강암이나 예를 들면 저기 뭐 변성암 쪽이 좀 많다 그랬죠? 편마암 쪽. 변성암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지형을 교육에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네. 거의 이거는 암반에 상관없이 거의 상관없이고 아니 암반하고 상관없이 모든 암반 그런 상황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죠. 모든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발파가 뭐 수평으로 해서 발파하는 방법도 있고 수직으로 뚫어서 발파하는 방법도 있는데 폭약이 폭갱 작용을 일으키면 이게 이제 물에다가 뻥 터트리면 이제 물결 이렇게 치듯이 방사선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지진하고 발파 진동하고 어떻게 다르냐. 근데 가장 특징이 지진 같은 경우는 쥐파수 대기 이렇게 느슨하고 큽니다. 근데 발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헬스가 주파수 자체가 아주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변이상으로 지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변이차가 생겨서 우궁 하면서 이렇게 변이가 많이 생기는데 발파는 부궁 하면서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만,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린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제, 오바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주민들 분께서 이제 기우시다는 거죠, 기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 걸음 더 갈라치면 시험 발파에 직접 참여를 다 하시게 하시고, 오프 다 하셔가지고, 측정해보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혹시 뭐 이렇게 어떻게 덮는다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파 과학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제 제가 공학도로서는 이제 충분히 조금씩 그 미진동이라든가 그 정도는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동 허용치가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각 기관마다의 진동 허용치 드는 이제 기준이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가 가장 광범위하고 상기 기관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사실 좀 그 개인적으로 또 섭섭한 거는 가축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인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축은 0.1카인 됐는데 문화재가 0.이고 가옥 저적식 브로크 건물 소위 말하는 브로크 건물은 0.3이고 저 교회라든가 학교 같은 거는 RC 철근이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그런 건물들은 0.5예요. 저기 닐레한메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진동 허용치가 막 약 4카인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단 이기주의라든가 또 뭐 국민성 성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광양 관내에서는 경찰서 자체에서 0.2로 그냥 허용치를 주시니까 아파트 근처라든가 조금 민원 유발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0.2입니다. 광양 관내에서는. 그래서 0.2가 문화재의 어떤 그 진동 허용치 수준이다. 제가 지금 줄곧 말씀을 좀 드렸던 거는 0.2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일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약 지금 65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발파 같은 경우는 그 소음 진동법에 2시간 미만 작업은 10dB를 보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발파는 고공하고 끝나는 공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발파를 하더라도 1시간 정도 내에 끝나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테이블 밑에 플러스 10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보통 발파를 만약 하게 되면 75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75라는 수준은 좀 시끄러운 소리에 사실은 해당됩니다. 이런 그런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거는 주관에서 공사장에는 65가 기준인데 소음 진동 기준법에 요 밑에 보시면은 밑에가 이제 발파 소음일 경우 여기 발파 소음의 경우 플러스 10을 보정을 한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로 만약에 되면 기준치가 75 이하로 관리를 소음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그 실제 그 폭약인데요. 요게 이제 뇌관유고 뇌관을 이 폭약에 삽입을 해서 권총이나 대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공이가 뇌관을 땅 치면 거기 폭약이 터져서 나가는 것처럼 이 뇌관이 폭약을 터트려 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진동 이게 17mm 폭약입니다. 이 손가락 정도 굵기 정도 이게 여기는 이제 그림에는 크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손가락 정도 크기 50cm 정도 되는 터널에서 이게 제일 외곽공에 사용하는 그런 폭약인데 이거는 이제 미진동 굴착법에다가 적용되는 폭약들입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뇌관유고요. 이런 폭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발파뿐이 아니라 발파에 생기는 진동 소음도 있는데 발파를 하기 위해서 드릴로 가서 또 뚫어야 되고 그거 또 이제 발파를 하면은 그 장비들도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음 진동 등등들이 이제 발생되고 여하튼 예, 발파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 지금 자료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이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연년 정도의 그 피해가 발생 없이 지금 우리 전문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NHS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파를 해서 지하가 하기는 부분에 대한 시공이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관리가 될 수 관리하면서 사업이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비근한 예로 한번 들면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도시 지하철 2호선이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1호선 할 때도 보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서 발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5m 떨어져 가지고 성정리 구간 같은 경우는 그 하나병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5m 떨어져 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발파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균열 피해가 날라치면 약 5카인 정도, 50mm 정도의 진동이면 엄청난 진동이거든요. 그 정도 진동이 와야지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또 부연 설명드렸으면 지진하고 발파 진동하고 다르다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러니까 이 0.2카인 정도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이미 그 균열의 피해가 없다는 걸로 다 실험이 돼 있고 그거는 공학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죠. 계속 피로 파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은데 또 맞고 맞은데 또 맞고 맞은데 또 맞고 약하더라도 그러면은 건물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 사전 규절 조사가 아마 이미 다 끝났죠. 그랬는데 그냥 좀 더 세밀하게 막 보이는 곳 등등등 해서 그런 관리를 주민분들한테도 뭐 매일 가서 좀 이렇게 주기를 좀 당기든가 하셔가지고 균열 피해가 없다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고, 발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진동 측정 같은 경우도 다 오픈해 드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끼거든요. 시끄럽고. 그런 거는 또 이제 공사 피해하고는 상관없는 민원 발생입니다. 금강성호 거기도 다 했었고, 거기는 뭐 광양경찰서에서 발파 허가를, 발파 허가는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광양경찰서에서. 그 부관회가 0.2로 딱 못을 박아서 거의 나옵니다. 아까 시험 발파를 하면 이제 금강이나 성호에서 어떤 진동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측정치 가지고 회귀 분석해서 이제 표준 공법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진동이 괜히 이제 뭐 이 땅 매질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진동이 뭐 공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측정을 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아마 그렇게 막 터널할 때 시험 발표를 아마 했겠죠.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요.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 광양시나 시공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같은 과정들을 조금 좀 참여해서 이해를 시키면 이렇게 행정력 낭비 없고 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은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또 이게 그 피해 없이, 그리고 시민들 역시 불안감 없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건데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감추는 모양대로 하여튼 비춰지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돼. 유리가 깨졌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저 사진으로 봤어요. 이게 그 사진이 합성이 된 건지 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뭐 하지만 바닥에 미리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그 인접지 사전 조사할 때도 저희들이 다 얘기하고 했다는데 학교도 얘기했는데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자체는 자기들 위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부처간에 떨어졌다? 그걸 또 업히겠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이지를 게이지를 학교 측에서 붙인 거 아니고 시공사 측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는 것도 몰랐다, 뭐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학교 측에서는 근데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아니 근데 그 사실이 예를 들면 게이지를 붙여놨는데 그리고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 게이지가 깨져갖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시추했을 때 그 부분 충격이 갔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 그걸 알고 지금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깨졌다고 그거는 언제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지금 상하수 공사, 하수 가로 공사했습니다 옆에. 그럼 하수 거기 공사했습니다. 공사했습니다 그때도. 그럼 하수 관로 공사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또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아마 그거는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뭐 게이지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 눈금으로 나타나 있는 게이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합성 수지 본드로 붙이는 건데 아마 본드가 잘 뭐 안 됐다든가 어쨌다든가 해서 떨어진 거지. 그럼 혹시나 이제 이거 제가 확인한 거 아니고 제가 조사한 거 아니까 크랙이 좀 갔다고 하는데 그 크랙이 간 건 그 합성 본드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크랙은요 그 변이가 0.41mm 정도는 온도차가 이게 그 철로도 레일을 보면 이렇게 잘라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온도차에 그 철로가 쇠가 다 늘어났다. 저희 눈에는 가늠할 수 없지만 0.41mm 정도는
그러니까 보수 균열에서 저희들 이제 저희 사전 균열 조사도 합니다만은 그 0.3mm 이상이 이제 누수 때문에 보수요 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0.3mm가. 근데 0.41mm 보수를 요하는 더 높은 수치가 온도가 13도 차가 나면 이런 균열이 있는 균열도 수축이 됐다, 팽창이 됐다 이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게이지가 떨어지고 깨졌다 할 정도면 엄청난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하수도 그 정도에 가지고 변이가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떤 본드라든가 뭐 접착상의 문제 내지는 누가 고의로 이게 실수로 누가 어디가 학교가 그랬다고요? 안 그러면 애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흥미롭게 그냥 가서 뛰었다든가 뭐 그래도 에이, 저기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니 나는 이제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예. 근데 그 말씀은 예. 아이 그 개그도 아니고 뭐 말씀이세요. 저는 위에 있는 걸 어떻게 애들이 아니, 올라가고 이걸 떼고 아니 저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예. 25년 된 학교가 예. 건물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애들이 그럴 예, 정도로. 예, 한 번도 안 했는데 되게 게이지가 뭐 떨어지고 그래요. 아, 그거는 게이지 떨어지는 건 시험 발파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시험복. 본 공사하기 위해서 먼저 그 건물에 대한 걸 상태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아직 시험 발파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아니 시추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가설, 아니, 울타리 작업을 울타리 하기 작업하다가 위해서 예. 그래서 안방 같은 거 저기 몇 차 지금 나갔죠? 컴퓨터를 혹시 나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절 앞에 이제 세령기 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저기 장비를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예, 그거는 그때 그러니까 병행 작업을 했다고 안방이 말씀드렸습니다. 50 몇 대 나왔죠? 아게 병행 작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작업을 한 거죠. 밤 그 야간에 이제 밤 좀 낮에 아니고요. 오후 한 3시나 4, 5시 그 시점에 저희들이 2일 정도 네. 저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그걸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일이 부분이 되는데 그런데 그냥 작업해서 저한테 이야기 했을 때는 뭐 작업을 안 했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떨어져 본 것처럼 느껴보는 거잖아요 지금. 아, 하고 그 얘기 떨었던 그 얘기는 이후에 우리가 다 하고 끝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응은 그 애들이 수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 좀 해달라 그러고 공사하는데 비산하고 먼지 분진에 대해서 좀 관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주고 또 애들 등하교 시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 어머니 저희들이 이제 울타리 작업할 때는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서 녹색 어머니들하고 그 앞에서 같이 교통 안전 통행하고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공개를 안 하냐, 왜 신뢰가 안 가게 일을 하느냐는 게 지금 민원인들의 핵심이에요. 공개를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 예. 시공사 측도 그렇고 예. 우리 시행사 측도 그렇고 예. 지금 주민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한결같이 우리는 몰랐다. 이런 계단이 이 희망 주택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예. 왜 사전에 이런 걸 안 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질타를 했었어요 주민들께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뭐 시공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초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게 좀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이 됐어야 되는데 교감이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보완을 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뭐 또 통안반이니 무슨 안반이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읽지도 않은 용어를 들어가면서 통안반 지금 오늘 들으니까 통안반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지만 통안반이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사실 의회의 기능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어 기능이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뭐 공적인 특권이 있지만 의회가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권한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 주민들이 억울하다 하니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들어보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는 자리를 가지고 제가 어제 원래 3시 19일 3시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학교 주민 대표, 유치원 대표, 주민 대표 해서 오후 3시에 저희 중동 사무실에서 3시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전문 협력업체 오셔가지고
근데 오늘 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2시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전문업체들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합쳐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시에.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린 걸 제가 알고 그 부분에서 시의원들께서 주민 대표한테 연락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알고 저희 위에 또 발주처 보고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정말 그 주민 대표들이 오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또 학부모들이 그 공사 차량 그 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학교 홍문 뒤쪽이 아니라 차라리 그 뒤에 이렇게 그 따로 공사 차량만 다닐 수 있는 학생들 통행로가 아닌 그 산 주변을 도로를 만들어서 사실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예 이게 지금 이 부위 말고 이 뒤쪽으로 얘기하신 거죠? 네네. 뒤쪽으로 예. 뭐 계획도 한번 수립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봤는데 좀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유지 아니 동의 그 빨간 거 이렇게 나온 데서 아니 밑에요. 여기요? 이쪽 저쪽. 여기 아니 모서리 반대편. 반대편은 위에 바로 위에. 여기요? 거기서 그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나요? 이요? 이쪽으로 없습니다. 네.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중동교회 그쪽에서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이해는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해서 하면은 차라리 여기서 지금 여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이 차선을 이렇게 능선 타고 이렇게 한번 계획도 수립해가지고 뒤로요. 그러면 사유지를 해서 동의를 갖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 동의 구하고 구해서라도 동의 구하고 또 시도 그렇고 또 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차량은 오지만은 나중에 되면 이쪽으로 여기 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거는 다 이제 네, 지금은 현재 이제 그 많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이게 사유지가 더 문제였어요. 여기는 사유지. 산을 능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주차장에서 한 5m 이 능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m 요거 지금 학부모들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애들 통행로가 너무 많은데 그 앞을 이제 공사 차량이 다닌다는 그 이유도 큰 게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여기 위에 학생들은 거의 요 교회 사이 이 길이나 요 밑에 교회 밑에 길로 가서 요 학교 정문 쪽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리고 이 밑으로 와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오르고요. 저희 부지 옆으로 해서는 올라가는 학생들은 안 보이고 이제 차량 통행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이 아까 무슨 작업이라고 그랬죠?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 우리가 울타리 작업? 작업, 예, 방음벽, 우리가 이제 설계한 가설 방음벽, 가설 방음벽. 예, 그러면서 플래카 작업은 얼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플래카 작업을 그래서 이제 플래카 작업 지금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면 예. 주민들이 하는 거는 플래카 작업을 3, 4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반이 얼마 정도 나왔었죠? 안반이 운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몇 차, 또 덤트로 몇 차 운반됐죠? 한 50대 정도 됐는가? 4, 50대, 한 50대 정도 30에서 됐죠? 한 50대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아마 나가는 거 공백을 같아요. 보시면 나전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낮은 턱으로 이제 장비가 올라가서 요 앞쪽에 절 앞에 여기 쪽으로 지금 세릉기를 설치 예정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깨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네.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리고 또 주민들 이야기를 제가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예. 자리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3, 4일 말씀하신 대로 3, 4일 예. 하고 난 다음에 그 게이지랑 크랙 관계에 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본 공사 때는 이거보다 더 진동이 심할 거다. 예. 그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더 기간도 오래 될 거고, 그러면 이 안정상 우리가 확보가 되느냐. 근데 이걸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과제는 그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심결에 기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한 거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혹시나 0.01%라도 혹시나 애들이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 몇 달 전에도 언론에 크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삼색 브레이크 작업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됐을 때 학교가 25년 정도 되어 가니까 이게 노화가 돼서 혹시나 이 정도 완전이면
이게 우리 애들이 혹시나 이어머지도 않을까. 예, 예. 근데 이걸 무슨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공사, 이런 사업이면 해야죠.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어머님들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보면 저도 충분히 그 사람들 입장으로 가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서 그 경주 거기에서 그 사고를 당한 그 있던 학부모가 여기로 이사를 왔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염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그러면 저도 의원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앞으로 날들을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말하는 게 3, 4일 브레이크 작업을 일을 해서 이게 떨어지고 이게 균열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게 뭐 치명적이 아니라도 네. 갔다 하면 이게 앞으로 더 심할 건데 이게 혹시 25년 된 학교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1990 저도 저때 가보는 95년도에 이게 준공한 그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이 건물을 사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관할하는 교육청에 가서 저희들이 도면 입수하고 해서 어느 부위하고 다 해서 해준 거하고 여기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이 정보공사 부분에서 그 관리하는 데는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유포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그게 뭐 다시 저희도 전문 또 안전 진단을 업체가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서 그런 것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이게 정말 공사를 해서 이게 피해 가는 건지 노후화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는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해서 이런 이제 앞으로 공사 예, 계획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계획을 대비를 시키면 이게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예. 학부모들이 알아내는 거 아니고 시나 예를 들면 시공사 측에서 예, 예. 이걸 설득을 해야죠. 그런 걸 이제 빨리 해서. 그래서 그래, 이제 저도 그에 제가 대해서는 모르니까. 제가 그때 뭐 4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주민 설명이 안 하고 얘기했다 해서 4월 6일 날 중단을 하고 일정을 32동 통장님께서 장소를 인근 인근 건물에 한 약 30명 들어간 자리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다 32동 통장님께서 각 그 학교, 유치원, 주민들하고 이제 위원들하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청은 참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치원은 참석을 5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비용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명해 주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이 터집을 잡는 거예요. 설문지 3장, 서너 장 가져왔어. 이게 무슨 설명이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장소를 알려주셔야죠. 근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준비에 사업 설명에 준비를 하고 어떻게 안전 통로 관리하고 작업안전 관리하겠다 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고 아예 말 자체를 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설명의 핑계로 해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제안을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예, 그거는 그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여기 전부 통합만 그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위하고 집회하는 거기에 통합만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불안하다, 블랙홀이 있다, 하면은 뭐 무너진다. 자, 그런 내용을 어디서 해서 이렇게. 참 그 말씀 중에 네. 뭐 9개 기공을 했는데 7개가 뭐 지하수가 나왔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여기 집안에서 지하수 나온 게 건수로 이제 그 3.5m에서 한 5m, 5.8m의 건수가 흘러 들어온 거다. 지하수가 하면 그거 솟아오릅니다. 압으로 이제 솟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혀서 이게 이 집안에 대한 불안한 것을 해소하자면은 저희들은 또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 전문가가 이 집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또 조사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조사를 해서 설득을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 결과를 저희 부지로 해가지고 이 근처는 여기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이 불안해하다.